안녕하세요. ESG는 이제 기본, 그런데 다양성은 준비하셨나요? 세션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세션의 시작을 맡은 서울소셜벤처부 구효정 매니저. 네, 임팩트 얼라이언스의 전일주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세션은 임팩트 지향 조직 협의체인 임팩트 얼라이언스와 서울시 소셜벤처 집중 지원기관인 서울 소셜벤처 허브가 함께 준비한 행사입니다. 다양성이라는 단어는 바라보는 이에 따라 연상되는 이미지가 아주 다를 수 있는 광범위한 개념인데요. 오늘 우리 세션에서는 지속 가능한 조직, 건강한 조직의 기본이 되는 핵심 요소로서 다양성을 바라보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초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2023 ESG 트렌드에 따르면 매출액 500대 기업 ESG 실무자 중 93%가 ESG 경영 규모를 작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응답했으나 올해 가장 중요한 ESG 키워드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환경 82%, 사회가 9%로 여전히 2에 치중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응답이 이렇게 치중되는 배경에는 환경 부문의 경우 명확한 과제 설정과 정량적인 데이터 확보 등 지표를 관리하기가 용이한 반면 사회 키워드는 비교적 평가와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다양성과 포용에 점점 더 주목하는 경향은 두드러집니다. 작년 EU는 소셜 텍소노미를 발표하며 환경에 집중돼 있는 분류 체계를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했고 ISSB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함에 따라 기업들이 공급망과 인권 영역의 ESG 세부 내용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글로벌 기업 다수가 D&I 또는 DEI를 기업의 핵심 가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조직의 기본이 되는 다양성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양성과 포용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각 기업이 곧바로 실행에 옮기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종 다양성을 중시하는 국가가 있고 세대 다양성을 중시하는 사회가 있듯이 국가와 환경에 따라 중요하게 다루는 다양성 문제가 각기 다른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국내 사례를 집중적으로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주식회사 노을, 테스트웍스, 아리벤, 위립의 사례를 차례로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기업의 미션과 연계해 다양성을 추구하는 국내 소셜벤처들의 이야기를 한데 모아 다양성 그리고 포용에 관한 논의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인 노을은 CSO의 주도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실천을 통해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내재화하는 소셜벤처입니다.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진정성 있게 실천할 때 조직에는 어떤 변화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주식회사 노을의 안정권 CSO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안정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노을 주식회사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다양성과 포용 주제에서 제가 좀 정해본 주제는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가 조직에 가져오는 변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회사 정체성 얘기를 할 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적으로는 이제 세계 최초로 AI 기반 탈중앙화 진단검사 솔루션을 개발해서 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AI 진단 플랫폼 기업이고요. 두 번째로 그 기술, AI, 바이오, 하드웨어 이렇게 40여 가지의 특허 기술, 첨단 기술을 모아서 융합해서 기술을 마련한 딥테크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자리에 좀 어울리는 건데요. 그 밸류, 가치 추구 측면에서는 지속 가능성 철학 위에서 의료 접근성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 미션 벤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그 소셜 벤처로서는 좀 드문 케이스지만 코스닥 상장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중기부의 소셜 벤처 판별까지 완료한 소셜 벤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양성과 포용 얘기를 할 때
저희는 이제 왜 이걸 추구해야 되는가라는 논의를 사실 몇 년간 내부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다양성과 포용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또는 뭐 구성원의 복지 차원에서 뭐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뭐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이게 조직의 궁극적인 큰 틀에서 건강성, 그리고 사업과 전반적인 다른 영역에서까지 효과를 보이지 않으면 중간에 동력이 끊길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반대로 DEI가 여기서 이제 다양성과 포용 다 아시겠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인데, 이 DEI 가치가 조직 건강성과 비즈니스 경쟁력을 동시에 높인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이제 막 체감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DEI가 회사의, 저희 같은 특히 딥테크 기업에는 기술 혁신과 브레이크스루, 그러니까 기술적 돌파를 이뤄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원천 기술이라고 갖고 있는 기술들도 사실 이런 가치들에 기반해서 개발이 된 거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또 체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DEI가 굉장히 잘 접목이 된다면 조직의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조직에 대한 로열티라고 하죠, 헌신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들을 저희가 또 그럴 거라고 믿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체감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그 다양성이 형성되지 않은 조직에서의 문제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상황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짐으로 해서 당연히 업무에 집중하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 시대의 기업들이 추구해야 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의 모습, 그러니까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경영, 그것이 목적인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DEI 또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핵심적인 요소로, DEI를 잘 하게 되면 지속 가능성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는 믿고 이렇게 이제 DEI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정성을 저희 내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얘기하는 진정성은 사실 작년에 이제 소박의 다른 곳에서도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저희는 이제 진정성 얘기할 때 시스템적인 진정성이라고 굳이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자체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기업에서 대표 한 명만, 그것도 자기가 꽂히는 부분에서 다양성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또는 큰 기업들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정말 뭐 교육도 많이 하고 정책도 많이 세우고 명문화하고 지속 가능성 보고도 담지만 내부에서 남자 임원 한 명이 그 여잔데 잘할 수 있겠어? 이런 말 한마디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가운데 거는 저희가 초기부터 만들어서 지금 구조화해서 계속 시스템적인 진정성 관점에서 가져가는 건데요. 저희가 말하는 시스템적인 진정성은 저렇게 회사의 핵심적인 미션 가치, 철학에 가치가 담겨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조직, 사람, 그리고 사업에 전방위적으로 연계성 있게 정합성을 맞춰서 실천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으로 치면 단지 구성원들에게만 할 게 아니라 리더십으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CEO가 가장 솔선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에도 연결돼야 되고, 조직이 단지 그냥 조직 문화는 저희는 사실 결과물이라고 보거든요. 조직 문화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조직 문화로 결과론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시스템과 정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똑같이 DEI를 하더라도 오른쪽으로 있는 것처럼 시스템적인 진정성을 가진 기업이라면 사람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여기서 사람은 CEO를 포함합니다. 좌우되지 않고 언제나 일관성 있는 방향과 방식으로 실천이 가능할 거다. 반대로 진정성이 없다는 건 아니죠. 진정성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게 임의적인 진정성이라면, 시스템이란 조직 안에서 임의적으로 진정성이 실천된다면 그것은 조직의 상황, 뭐 힘들 때, 아니면 뭐 돈이 많을 때, 아니면 리더의 상태, 뭐 리더가 뭐 이렇게 꽂혀서 하는 그 분야만 잘 되고 다른 분야는, 또는 리더가 불편할 수 있는 곳은 거부하고, 이런 상태, 또는 구성원의 관심도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DEI가 굉장히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DEI의 실천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진정성이 시스템적인 진정성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오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회사의 핵심 가치입니다. 보통 핵심 가치들 뭐 다 회사들이 갖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핵심 가치도 이제 보시면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7가지, 그러니까 14개의 가치들을 엮어가지고 가치의 쌍으로 저희가 얘기합니다. 저희는 이게 세븐 밸류 페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7가지 가치의 쌍. 그 중에서
7가지 중에 이제 6번째가 바로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diversity with inclusion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들은 이제 영어로 보셨을 때 A with B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A는 언제든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왼쪽에 있는 것이 이렇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오른쪽이 있어야지 이제 그 잡아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핵심 가치에서부터 다양성과 포용은 노을에선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 그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가치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회사 홈페이지에도 다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포용으로 꽃피우는 다양성이라는 거는 다양한 생각과 배경을 인정하되 다름에 그치지 않고 포용을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성원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노을이 생각하는 노을에서 다양성이라는 건 이런 거고 노을에서 포용이라는 건 이런 거다라는 걸 정의하고 구성원들 모두가 예외 없이 따르도록 하는 거를 이제 가장 근간의 핵심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인플로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도 얘기하고 요즘에 뭐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도 이제 구성원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부터 경험하는 그 모든 경험에서 다양성 요소들을 정책적으로, 문화적으로, 관계적으로 이제 누리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게 좀 저희 들어오시는 구성원들 중에 면접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맨 왼쪽 위가 저희의 그 채용 공고, 공식 채용 공고에 항상 모든 채용 공고에 따라붙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뭐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좀 진정성이 안 느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정말로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세계 인권 선언 2조에 있는 내용과 그다음에 ILO 협약 1958년에 협약문이 된 ILO 협약 111조에 있는 언급한 어떤 요소에 대해서도 저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라고 공고를 하고요. 그 공고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시고 꽤 실력 있는 분들이 이거에 꽂혀서 이제 지원도 하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입사 지원서도 그런 차별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슬로워크 CSO로 있을 때 지금 마이오렌지에 계신 조성도 대표하고 같이 만든 인권에 기반한 입사 지원서를 노을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입사를 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인사규칙, 취업규칙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취업규칙의 1조가 이제 총칙이고요, 보통 2조가 저희는 다른 회사랑 다르게 이 부분입니다. 지속 가능한 노후를 위한 노력. 지속 가능한 노후를 위한 노력에서 잘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두 번째가 다양성 확보와 인권 증진을 위한 문화와 제도 마련에 노력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다른 세세한 것들보다 지속 가능한 노후를 위한 노력을 가장 그 인사 규칙에 가장 앞에 두고 그것들에 대한 실천 의지를 입사해서 인덕션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져가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냥 대표적으로 저희가 가져온 것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이제 그 회사가 좀 어느 정도 커지고 지금 규모가 한 13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에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테스트웍스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잘하시니까. 근데 일반적인 기업으로서는 이제 보통 장애인 고용 분담금을 내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회사로서 그게 싫고 또 다양성 측면에서 저희도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 동료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 뭐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그 히즈빈스의 임정택 이민복 대표님하고 이제 예전부터 막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작은 회사고 수익이 안 되겠지만 히즈빈스 카페를 저희 회사에 해달라라고 해서 지금 저희 내부에 그러니까 구성원 복지 차원에서도 굉장히 싼 음료를 마시는 그 복지 측면도 있지만 다양성 측면에서 이제 노을너와라는 카페를 들여서 저희는 이제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도입할 때 그냥 피플 인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에게 굉장히 이런 의미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다양성 측면에서 우리 곧 있으면 장애인 동료들이 함께 하는데 그 동료들이 정말로 바리스타, 그러니까 우리의 바리스타로서 우리에게 좋은 어떤 음료를 제공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동료로서 잘 생각을 하셔라 이렇게 많이 했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 히즈빈스의 이민복 대표님까지 직접 초청해가지고 저희가 막 강의도 듣고 준비를 했고요. 지금 굉장히 서로 간에 노을노아라는 카페가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바리스타 동료들이 저희 같이 잘 민글된다고 하죠. 같이 잘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만들려고 하고요. 이게 꼭 큰 사례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좀 재밌게 본 사례가 뭐냐면 어떤 회의가 있었습니다. 내부에 회의가 있었는데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제 맨먼스가 얼마냐, 맨데이가 얼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회의를 하다가 이제 누가 맨먼스 이제 다른 큰 기업에서 오신 분이에요. 맨먼스 맨데이 얘기하셨을 때 그게 그 논의를 하는 얘기가 아닌데 제가 이제 회의를 좀 끊고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회사라 맨머스 맨데이도 이 차별적 역사가 굉장히 깊은 그런 남성만 이 인력이다 이런 구조가 있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노을은 펄슨 데이, 펄슨 먼스 이런 관점을 쓰자라고 했을 때 이제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리더인데 이제 그런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좀 인상적인 게 그분이 이 지적을 받고 한 얘기가 노을에 오게 되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원 사이의 이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DEI의 관점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제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자리에도 와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 최초의 풀타임 피플 매니저를 뽑을 때 지금은 이제 회사의 인권 전체 책임자가 되셨는데 뽑을 때 사실 뭐 대기업 뭐 큰 기업에 많은 이제 뭐 인사 경력 10년에 뭐 HRM, HRD 다 해본 분들도 막 지원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 가치를 실천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왜냐하면 인사적인 건 다 제가 하면 되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경력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근데 인권 감수성이 제일 뛰어나야겠다. 노을의 피플 매니저라면 그래서 막 이제 그런 관점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엠네스티에서 오래 계셨던 지금 저희 이제 리더분이시죠. 오래 계셨던 분 지원을 하셔서 다른 당연히 역량이나 다른 분들도 태도나 핏에서도 굉장히 저희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이제 인권 ING 출신을 저희가 이제 인사 담당자, 지금은 인사 책임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저희가 많이 다른 점을 느낍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인권단체 출신, 인권 감수성이 높은 피플 담당자가 계시니까 저희가 보통은 이제 큰 기업들은 그 법정 의무 교육 있잖아요.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든지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이런 것들을 되게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빨리빨리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게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가장 다채롭게 합니다. 그래서 뭐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그게 다 이제 저희 그 피플 리더께서 하시는 건데 정말 저희가 평소에 이렇게 찾기 어려운 뭐 장애인 인권 운동하시는 변호사님을 모신다든지 아니면 다양성 연구소의 소장을 모셔서 굉장히 이 평소에 알기 어려운 LGBT 관련된 어떤 워크숍을 직접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구성원들의 반응이 옛날에는 그냥 법정 교육은 그냥 듣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는지는 진짜 이런 교육이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좀 중요하게 여기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는 바텀업에서도 많이 하는데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목들이 다 잘려 있는데요. 이 제목은 뭐냐면 저희가 세계 여성의 날을 항상 기념을 합니다. 그게 이제 위에서 뭐 경영진이 하자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그 이렇게 세계 여성의 날을 주도하시는 구성원들이 여기 다 와 계시거든요.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근데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 축제이자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올해의 사진과 내용들인데 올해는 또 그 저희 CEO 맨 왼쪽이 임찬양 CEO신데 CEO에게 키노트를 준비해달라. CEO가 인권 전문가는 아니시거든요. DEI 전문가는 아닌데 그걸 또 기꺼이 받아서 혼자서 공부해서 키노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CEO가 저런 의지가 있으니까 또 이제 주의 환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DEI를 강조하고 특히 이제 젠더 관점을 회사 내에서 좀 강조하다 보니까 일부 남성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이거 역차별 아니냐.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제가 이제 특별 강연을 해가지고 그 성평등이라는 게 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좋은지 해가지고 사실은 반 혼낸 겁니다. 그래서 역차별, 뭐 여자도 뭐 군대 가라, 뭐 이런 그런 관점은 얼마나 개념 없고 노을에서는 말도 꺼내지 마라, 뭐 이런 수준으로 혼을 내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성차별에서는 남성이 우세할 수 있어도 여러분이 이 모든 요소에서 뿌리가 다 같은데 모든 요소에서 여러분이 다 우세한 위치에 있을 수 있냐? 여러분이 어느 하나의 차별을 허용하면 다른 데선 반드시 차별의 피해자가 된다. 노을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말고 그런 생각이 들면 본인이 지금 뭔가 개념이 없다라고 인식하셔라. 이렇게 이제 했죠. 근데 그렇게만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축제처럼 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한테 생애 처음에 이제 경험을 해주는 게 보라색 장미를 여성의 날에 항상 뭐 100송이 이상 준비해가지고 남성 구성원은 꼭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여성에게 줘라. 당신 스스로 해본 적 없지 않냐. 주라고 하고요. 여성 구성원도 꽃 한 송이씩 주고 저희가 이거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저희가 DEI를 계속해서 저희 안에서 이 내재화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DEI의 가장 큰 적은 그러니까 DEI는 좋은 얘기만 하고 복지로만 뭐 좋은 가치만 추구한다고 저희는 실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스템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서 DEI의 가장 큰 적은 노을은 적어도 차별과 괴롭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의 침해인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제로 텔러런스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왼쪽 위에 보시는 것 이게 이제 저희 인덕션부터 회사에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교육하는 공식 문서의 내용인데요. 왼쪽 위처럼 회사의 가치를 따라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른쪽 아래에 제로 톨러런스 항목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명시하면서 전체적으로는 회사 내 차별이 없고 다양성이 보장되게 하는 것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로 톨러런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다 정의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한 7, 8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진짜 체감하는 게 있습니다. 뭐 지속 가능성 전체가 마찬가지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임계점을 넘지 않을 때는 아 이게 될까? 또는 뭐 아 이거 비용만 나가네?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 DEI는 경영 이슈라고 보거든요. 구성원 인사 이슈도 아니고 부분적인 이슈도 아니고 경영 이슈로 보기 때문에 계속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 간에 체감하는 그런 이제 효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인재들이 DEI 때문에 저희 회사를 선택하고 내부의 소통과 협업이 더 잘 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구성원들이 먼저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업무 성과가 당연히 향상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측정하기 어렵지만 체감하기는 굉장히 강하게 체감이 되는 효과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간단하게 아주 재밌는 케이스가 있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에 마침 제가 이 발표를 하는지 그분이 모르셨겠지만 지원자 한 분이 저희는 항상 이제 노을의 지원 이유를 적으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적으신 내용을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번 주에 면접 본 분입니다. 노을에 지원하는 이유. 노을에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원자의 나이, 배경, 학력 등의 사유로 차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인상 깊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업무 능력과는 별개로 배경과 학력을 더 우선시하였습니다. 10년 동안 노력하고 배운 경험을 나이와 학력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고 업무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고 싶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기대해 주시고 저희 회사에 지원하고 만약에 그분이 저희 회사에 굉장히 필요한 인재라면 사실은 인재의 유치와 업무에 집중하시는데도 굉장한 경쟁력의 상승을 저희는 불러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체감을 이제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현재까지 얻은 배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저희가 시스템적인 강조를 했지만 결국은 어영부영하고 예외 사례가 발생하고 이런 상황에 하고 저런 상황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쪽에서 결국은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네. 결국 임원은 적용이 안 되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사실 DEI를 절대 내재화할 수 없다라고 저희는 체감하고 배우고 저희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목적성이 명확해야 된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DEI 왜 하나요? 지속 가능성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랬을 때 저는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DEI가 실제로 체감하듯이 인재 유치와 조직 경쟁력과 비즈니스 경쟁력에 확실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믿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조직은 왜 DEI를 추구하는지 저희가 처음에 몇 년 동안 고민했던 것이 저희는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DEI를 이제 좋게만 생각할 때는 이런 가치가 뭐 잘 되고 이런 것들은 아마 다 잘하실 텐데 저희는 구성원들에게 이런 업무 환경 조성뿐만이 아니라 각자도 철저하게 지켜주세요라는 굉장히 강한 요구를 합니다. 거의 강요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역차별 아니에요. 그럼 불러다가 혼내고 뭐 이런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저한 워크 에틱을 요구해서 내재화가 확실히 되게 해야 뭐 회사만 좋은 프로그램 갖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결국은 한 명 한 명이 경영진이나 인사나 이 안 보는 자리에서부터 그게 진심으로 서로 간에 전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회사가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는 거 두 가지가 다 병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대로 적용된,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적용된 DEI는 조직 전반에 극도의 효율성을 불러일으킨다고 저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방금 제가 불러드렸던 그런 분들처럼 만약에 그런 분들이 학교, 학력, 성별 만약에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이 회사는 주어진 업무에 대한 성과로만 판단하는구나. 서로를 모두 존중하고 좋은 관계 안에서 동료로부터 업무에 대해서만 인정받으면 되는구나 라는 그 한 가지의 고려사항만 회사 생활에 존재하면 굉장한 효율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잘하려고 하지 조직 정치를 잘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느끼는 거는 DEI가 강력한 회사는 조직 정치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무의 다른 연결끈이라는 게 존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극도의 효율성이 이제 곧
점점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저희도 아직 뭐 BEP도 안 넘은 이제 막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글로벌 비즈니스를 시작한 회사거든요. 그러면서 아직 뭐 부족합니다. LGBT 같은 부분은 저희가 뭐 정책에 손도 못 대고 있고 아직 저희 아까 그 말씀드렸던 피플 매니저는 아직 멀었다라고 이제 저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좋은 사례로 발표를 해도 되는지 이제 물어봤을 때 아직 멀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방향성과 의지가 적어도 구성원들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니까 참아 주십니다. 아직 우리가 부족한 게 있어도 그래도 우리 회사는 진정성이 있으니까 비판을 먼저 하지 않고 기다리고 내가 먼저 고쳐볼까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성이 있고 의지와 방향이 명확했을 때 그 구성원들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그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참아준다라는 게 굉장히 고맙고 자신감이 생기고 같이 뭔가를 협력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끈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배움을 얻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DEI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도 아직 가는 과정이라서 이런 배움들이 혹시 뭐 계신 분들에게 고민하시는 부분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계속해서 좀 진정성 있게 노력을 하면서 좋은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계속 공유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을안정건 CSO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처음 노을에 가서 사전 미팅을 했을 때 야 진짜 꿈의 직장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아마 노을 홈페이지 채용 탭 조회수 굉장히 높지 않을지 예상해 봅니다. 네. 두 번째로 나눌 사례는 테스트웍스의 세컨 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테스트웍스는 구성원의 다양한 경험을 존중하는 포용적 채용을 통해서 다양성의 힘을 확인하고 특별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다양성 속 새로운 가능성을 찾다를 주제로 경험을 들려주실 테스트웍스 임팩트 플랫폼 팀의 배지수 팀장님 그리고 이은비 자율주행 파트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테스트웍스의 배지수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2명이 함께 발표를 진행할 예정인데 중간에 이제 이은비님 순서가 됐을 때 이은비님께서 나와서 이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다양성 속 새로운 가능성을 찾다. 테스트웍스의 세컨드 찬스라고 제목을 제가 잡아봤는데요. 저희가 이야기의 가장 중심적인 단어가 바로 저 세컨드 찬스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물론 능력이나 실력, 배경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테스트웍스는 어떠한 사람의 성장, 변화, 도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세컨드 찬스, 이 회사가 당신에게 두 번째 찬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해당 단어를 이제 얘기를 하고 이 테스트웍스를 만나면서 저 배지수 그리고 이은비 개인이 어떠한 경험을 했고 어떠한 변화를 했는지가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테스트웍스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당연히 여기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테스트웍스는 이제 사람 중심의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소셜 미션을 가지고 있는 소셜 벤처입니다.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임팩트 유니콘 기업이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테스트웍스의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인공지능 데이터 및 반도체 검증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 데이터 가공,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링, 품질 검증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솔루션 과정에서 단순하게 그냥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 또는 발달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다양한 우리가 흔히 취약계층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얻어낼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직무 설계를 하여 다양한 고용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불어서 저희가 공익 데이터를 수집하고 간단한 가공을 진행할 수 있는 소셜 임팩트 플랫폼 AI웍스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웹사이트의 전반적인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익 데이터가 뭘까? 뭐 소셜 임팩트 플랫폼이 뭐 하는 데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예시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현재 저희가 서울시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너무 여기 QR까지 넣을
나오면 참여하세요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제가 소박하게 검색창에 휠체어도 가능 화장실 찾기 검색해 보시라고 넣어놨는데요. 이제 저희가 사실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누구나 갈 수 있는 화장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모두 어디든 갈 수 있는, 휠체어가 갈 수 있는이라는 게 좀 더 포용적인 개념을 담고 있어서 이름을 이렇게 잡아봤고요.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휠체어가 갈 수 있는, 흔히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화장실들을 등록을 하고 그 내용들을 저희가 구글 맵이나 스마트 서울맵 등 다양한 매핑 사이트에다가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회사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문장에 너는 네모인데 왜 세모라고 있어? 뭐 동그라미지만 뭐 이렇게 써놨는데요. 제가 짧은 인생에서 거의 평생 동안 저를 따라왔던 문장이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고등학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약간 민망하긴 했는데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흔히 과학고등학교라고 말하는 특목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물리보다 국어를 잘하는 사람, 화학보다 국사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학교 내에서 친구들에게 너 과학고 잘못 온 것 같아. 너는 수학이랑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과학고 갈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수학, 과학 좀 잘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 학교에선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죠. 나 잘못 왔다. 그런 생각을 하고 대학교를 대뜸 그러면 순수 학문으로 가지 말고 응용을 해봐야겠다. 난 그게 더 맞는 것 같다 싶어서 경영학과랑 그다음에 통계학과를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과학고까지 나와서 왜 순수 학문 안 하고 갑자기 뭐 이런 경영학을 하고 있어? 너 혹시 뭐 수학 과학 못 해가지고 도망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경영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홍보 마케팅이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화장품 분야의 홍보 마케팅 쪽으로 이제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요. 취업 준비를 하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학고 나와서 통계학과 나와서 마케팅을 왜 해? 너 혹시 전공 잘 점수 안 나오고 그 업계에서 도태되고 그래가지고 홍보 마케팅 만만한 거 아니야? 개나 소나 마케팅 한다니까 너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실제로 최종 면접에서 들었어요. 전 아직도 그 회사를 불매하고 있고요. 정말 나는 어떡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살면서.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방황, 좌절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써놨는데 사실 화장품 업계에서 일하면서 좀 힘든 점이 있었어요. 저는 내 멋대로 산다, 다양하게 산다가 제 인생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너 언제까지 주름진 얼굴로 살래? 너 언제까지 뚱뚱할래?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새는 아닌 경우들이 많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불안함을 마케팅으로 삼는 것이 화장품 업계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저의 가치관이랑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안 해야겠다. 요새 뭐가 유망하지? IT, 인공지능. 난 여기로 가겠다. 전공을 살리면 될 거야.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로 다시 재취업을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류 잘 붙고 면접 잘 보고 또 최종 면접 가서 앉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보 마케팅 몇 년 하다가 개나 소나 개발자 한다니까 또 개발자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저는 그랬어요. 마지막 문장에 제가 써놨는데 저는 어딜 가서도 이상한 사람, 돌연변인 거예요. 과학고를 나왔더니 왜 마케팅을 하냐? 마케팅을 하다가 다시 데이터를 갔더니 왜 데이터를 하냐? 더 이상 저는 아무 데서도 인정을 못 받더라고요. 제가 다양한 사람,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게 저의 자산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게 좀 변덕이 많은 사람 또는 능력이 없는 사람 취급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테스트웍스의 면접을 보게 됐고 또 최종 면접에서 대표님 앞에서 똑같은 얘기 또 했어요. 제가 이런 수업을 들었고요. 이런 활동을 했고요. 이런 회사를 다녔어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재밌었겠다. 너가 여태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에서 되게 다양한 일에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여기 재밌는 회사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테스트웍스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물론 테스트웍스가 저를 선택해 준 것도 있지만요. 그러던 중에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돌연변이야. 난 특이한 사람이야. 이 회사도 그냥 그런 내가 재밌어 보였나 봐.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저희 회사의 개발팀 분들하고 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수다를 떨었는데 갑자기 한 분을 가리키면서 이분은 순혈 개발자잖아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죠. 순혈 개발자가 뭐예요? 아, 컴퓨터 공학과 나와서 여태까지 했던 모든 커리어가 다 컴퓨터 관련된 전공이고 개발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때 완전 충격 먹었어요. 개발자 다 그런 거 아니었나? 다 컴퓨터 공학과 나와서 하는 거 아니었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계속 어떤 사람들을 편협한 시각 속에 가둬놨던 거예요. 항상 이 세상은 한 길만 걸어온 사람 추구해, 나같이 돌연변이는 좋아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망을 해놓고 저 또한 어떤 스페셜리스트들만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근데 테스트웍스에서는 오히려 그 스페셜리스트를 순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곳에서 저는 더 이상 돌연변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다 같은 다양한 돌연변이들이 함께하는 곳에서 제가 살아왔다는 걸 그때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저의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저랑 비슷하게 또 테스트웍스에서 신기한 경험을 하셨던 이은비님을 모셔놓고 두 번째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많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테스트웍스의 자율주행팀 이은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청각 장애인인데 발음이 이상해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PPT에 보시면 저의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는 테스트웍스에 입사하기 전에 제 직업은 애견 미용사였습니다. 사실 애견 미용사는 제가 원해서 시작된 직업이 아니었는데요. 제가 원했던 거는 헤어 디자이너, 머리를 다듬는 직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수님처럼 예전에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자면 저는 진로에 관해서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했었을 때 주변에서 걱정스러운 말들로 들렸어요. 너는 주변의 소음 때문에 손님하고 대화가 가능해? 불편하지 않겠어? 걱정스러운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동물을 좋아하니까 애견 미용사를 해보는 게 어때? 그래, 난 동물을 좋아하지. 대상만 바꿨잖아. 사람에서 동물로.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애견 미용사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적성이 잘 맞았는지 10년을 해왔어요. 2019년부터 2019년 2월에 퇴사까지. 제가 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 어느 날 10년을 일해오다 보니 손목이 다치게 됐어요. 다치게 되면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 일을 그만둔다면 내가 무엇으로 돈을 벌 수 있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지? 너무 고민이 멘탈이 푹 빠지면서 일단은 일을 하면서 치료를 받아보자 했는데 결국은 상태만 점점 더 안 좋아졌고 결국은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결정을 하게 되면서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다 찾아보다가 청각장애인 어떤 단체 모임이 있었어요. 그 단체 모임이 들어가니까 나 같은 사람만 있을 줄 알았는데 농인분 계시고 그와인도 계세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청각장애인은 단순히 귀만 안 들리는,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셨을 텐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이 농인이라는 분은 소리만 안 들리고 대화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합니다. 필담으로 하던, 손으로 하는 대화, 수어를 하던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 아이는 입모양을 보고 대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중간은 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제가 모두 가능하고요. 선포청기 보조기기를 이용해서 소리를 전달받고 듣고 말할 수 있고 수어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는 청각장애인들로 인해서 이 소외되어 있는 단체의 이분들을 사회와 연결되어 줄 수 있는 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해서 수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수어를 배우게 되었는데 어느 날 수어 통역사 시험이라는 스케줄이 있었어요. 저는 그 단어를 봤을 때 비장애인만 가능한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말소리를 듣고 번역하고 통역하는 역할이 비장애인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옆에 글을 딱 보니까 청각장애인 수어 통역사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는 거네? 그러면 나 수어를 빨리 배우고 수어 통역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제2의 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2의 직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준비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취업 준비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하는데 면접 장소에 가려면 이력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이력서 지원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는 애견 미용사 10년이라는 커리어밖에 없었어요. 이걸로 저 회사는 나를 받아줄까? 받아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안고 면접 준비를 리스트 다 준비하고 갔어요. 저 이력서에 이렇게 작성했거든요. 저는 애견 미용사 10년을 했고요. 특이사항에는 저는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입모양 보고 대화 가능합니다. 이 정도로 조금 약간 어필을 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거는 10년을 하셨군요. 근데 어느 정도 들리세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 이 정도로 들립니다 라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여러 곳에도 다 지원해도 다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그러면서 테스트박스가 마지막 맥점 장소에 왔는데 나 여기서 떨어지면 나 공장이라도 가야 되겠다.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떨어지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가자 해서 갔는데 수어도 가능하세요? 사회복지도 준비하고 계셨군요. 근데 컴퓨터는 다룰 줄 아시죠? IT 회사는 그런 거 물어보셨어요. 저의 과거에 있던 이력을 보지 않고 현재의 저의 중심으로 집중해서 저에게 물어주셨습니다. 저의 조그마한 가능성을 보고 계속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저희 회사에 청각장애인 농인이 한 분 계시는데 은비님 수학 가능하시면 혹시 통역도 가능하실까요? 이렇게 처음을 접해보는 나 수어 배운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통역을 해달라고요? 할 수 있을까? 네 해보겠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분을 만나러 회의실에 갔는데 담당자 한 분이 계시고 청각장애 한 분이 계시고 이제 저희가 있었어요. 가볍게 수어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은비입니다. 그분도 소개받고 이제 업무 시작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됐는데 잠깐만요. 손이 너무 빨라요. 천천히. 비장애인으로 말씀드리자면 랩처럼 말을 너무 빨리 한다는 것처럼 손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분이 껄껄껄 웃으면서 알았다. 천천히 수어로 하면서 업무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저는 테스트박스에 비장애인과 같이 업무를 할 수 있고 합격을 받아서 잠깐만요. 제가 대본을 적어왔는데요. 제가 까먹었어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감사합니다. 여기 있네요. 저희 회사에 청각장애인 근로자 8분이 계시는데 비장애인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회의도 해야 되고 회의를 하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자막 시스템이 있고요. 저를 이용해도 되고요. 필담으로도 해도 되고요. 입모양 보고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변문으로 준비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또는
여기 보시면 수어를 배우고자 하는 비장애인에 대한 직원들과 언어 교환이라는 거는 내가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수어로 하는 게 뭐야? 나 그 단어를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농인분에게 자문을 구해보기도 하고요. 그 테스트웍스에서 제가 하는 업무는 수어 통역도 같이 하고 테스트웍스 인공지능 데이터 수집과 가공으로 해서 모두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다 들렸는데요. 저는 테스트웍스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저의 청각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저를 탈락시켜 주시지 않았고 저희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보고 취직시켜 주셨습니다. 이 감사함을 대표님께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수님께서 마무리해 주실 겁니다. 네, 저희가 일단 이은비님 얘기까지 잘 들어봤고요. 그래서 빠르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뭐 재밌는 회사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마음 한구석엔 그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 잘하지 않을까? 한 길만 쭉 걸어온 사람이 많은 게 낫지 않을까? 당연히 테스트웍스에서도 한 길만 쭉 걸어오신 스페셜리스트 분들도 존재를 하시는데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도전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했던 일들을 전혀 다른 일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저희 회사에 너무 많이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도 몇 분 계시고요. 제가 항상 존경하는 분들인데 내 나이를, 내 과거 경험을, 내 경력을, 내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한 파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이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방금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에 가깝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나 도전하는 업무들이 있을 때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과거의 다양한 경험들이 오히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테스트웍스가 가지고 있는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을 높게 사는 방식이 회사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이야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땡큐가 없네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던 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누구나 살면서 이런 경로의 커리어의 변화는 사실 다 겪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사실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렇게 테스트웍스처럼 어떤 세컨드 찬스라는 것을 지지해 주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든든할 것 같고 어떤 안전함을 느낄 것 같고 그래서 저런 회사가 한국 사회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일단 테스트웍스가 더 빨리 커갖고 더 많은 세컨드 찬스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요새 아주 힙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브랜드이자 또 이 어떤 시니어들의 어떤 말씀이라고 하긴 어쨌든 네, 뭔가 되게 시니어 마켓이라고 하는 아주 힙한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를 운영하는 아리벤 위립의 심현보 대표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아리벤 유립 심현보입니다. 네, 진짜 많이 오셨네요. 네, 네, 전 너무 떨려서 커닝 페이퍼를 아예 대놓고 하겠습니다. 저는 폐지수거 노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사회적 기업 아리벤 유립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소셜벤처 브랜드인 시니어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요. 앞에 이 노을과 테스트웍스는 워낙에 유명하고 대단하잖아요. 하지만 저희 이제 신생하고 햇병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좌충우돌 그냥 성장기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히 계셔도 되는 게 앞에 장표가 그래프가 하나도 없어요. 네, 숫자도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이 워커힐에서 강 건너면 강동구가 있죠. 그 강동구에서 청년들과 할머니들이 성장하고 살아가는 좌충우돌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구성원들한테 얘기했더니 대표님 장표 보니까 대표님 건 쉬는 시간일 수 있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그렇게 위안을 삼아야 되는 게 맞겠죠? 네,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부터가 손자 같은 우리 대표님. 네, 저보다 어른과 같이 일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식사 맛있게 하셨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간식 시간인데 앞에 보시면은 뭐 만두도 있고 떡볶이, 뭐 잡채 이런 음식들 있죠. 맨 마지막이 킬링 포인트인데요. 닭 모래집이라고 하죠. 닭똥집을 튀긴 겁니다. 이걸 언제 먹냐? 아침 9시 15분 출근해서 아침 식사를 저희는 같이 합니다. 네, 간식을 같이 먹는 회사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어르신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그림을 그리고 같이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고요. 그것들로 컨텐츠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과 봄과 가을에 나들이를 갑니다. 네, 회사에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림 그리고 뭐 나들이 갑니다. 근데 저희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문화이기도 하고요. 이걸 통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저희 회사의 미션이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베니립은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폐지수거 노인들을 좀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폐지수거 노인들의 일자리를 보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어요. 이유는 추울 때 나가서 동상 걸리면서 폐지를 주어야 하고 더울 때는 땀을 흘리면서 이제 폐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끼니를 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다니는 리어카를 끌고 다닐 때에도 찻길로 다니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요. 그렇다 보니 이걸 보면서 과연 지속 가능할까? 그럼 버리는 괜찮으실까? 하고 봤더니 저희 어르신들은 우리는 최저시급을 받고 일을 하지만 어르신들은 노동과 그 노동 대비 그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임금을 받습니다. 어떤 날은 운수가 좋아서 100kg를 이제 주우면은 100kg만큼의 임금을 받고요. 그리고 10kg를 받으면은 10kg만큼밖에 그 하루에 10시간을 일하더라도 5시간을 일하더라도 그렇게 임금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 우리가 무엇인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때 20대였거든요. 20대 청년이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랑 무슨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한 이틀 정도 만났더니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유는 저도 못 그리고 어르신들도 못 그리는데요. 저는 워낙에 그냥 못 그리는 사람이고요. 어르신들은 색연필을 잡은 지가 60년, 70년이 되셨대요.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전쟁통에 무슨 그림을 그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과 같이 그림은 그리는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시니어 마켓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여기선 청년과 노년이 같이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노인들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그 인식은 어디서 많이 있냐면요. 이기적인 노인으로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마주칠 수 있는 곳이 지하철이 있기 때문이죠. 빈자리가 있으면은 노인들 어떻게 할까요? 엉덩이부터 들이밀고 가방부터 던지고 이럴 거란 인식이 있는데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진 않겠죠. 반대로 노인들이 바라보는 청년들은 꽤나 뭐랄까요? 무서운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질문을 했을 때가 매스컴에서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르신들은 그런 사례를 직접 목격하거나 당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매스컴은 특별하거나 특수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오해의 벽을 좀 낮추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시니어 마켓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게 브랜드로 발전을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들은 할머니가 아닙니다. 크리에이터라고 불려집니다. 저희는 뭐 마케터 디자이너인데 어르신들은 우리 뭐 없어요. 그래서 그럼 크리에이터 어떠신가요?가 됐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림들이 이미지들이 저희의 제품인데요. 보시면 정신 차려. 왜 걱정을 해? 밥 잘 챙겨 먹어. 이런 스티커도 있고요. 또 가운데는 양말목이라는 소재인데요. 할머니들이 직접 손으로 한 땀 한 땀 기워서 만든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이 다가오죠. 추석엔 또 가족들이 두런두런 앉아서 또 동양화를 맞추는 그런 또 추억을 또 쌓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화투장도 어르신들이 직접 다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할매가 그렸기 때문에 이 동물들한테 파마머리를 하나씩 줬습니다. 네, 할머니의 파마머리를 상징합니다.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저희는 B2C 고객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B2B 파트너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니크함인데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따라하기도 어려운 게 저희 어르신들의 글씨이기 때문이에요. 더 특이한 건 똑같은 글씨를 한 번 더 쓰면 또 다른 필체가 나와요.
그래서 진짜 세상에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저희는 수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절대로 수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CS가 이런 게 있어요. 아니 돈 받고 파는데 맞춤법을 틀려요? X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인쇄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B2B 파트너들 가장 애먹습니다. 여기 다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킥오프 미팅 때 얘기합니다. 저희는 다 되는데 수정은 못 해드려요. 이 이야기는 그 실무자한테는 청천벽력입니다. 왜냐하면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했을 때 이거 아니야 수정해와 라고 하면 안 된다는데요? 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저희 브랜드를 이해해주고 저희 브랜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그것들을 다 인지하시는 분들만 저희가 같이 파트너로 저희가 선택을 합니다. 라고 말하면 좀 당돌하긴 한데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해 주시는 파트너들과 저희는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 어르신들은 최소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어르신이 계세요. 실제로 90세 어르신이 매주 수요일에 나오세요. 그림 그리러. 근데 이 어르신들은 그 틀린 맞춤법과 그 틀린 글자 그리고 그런 글씨들로 삐뚤빼뚤한 글씨들로 평생을 살아오셨거든요. 그것들을 그대로 쓰는 것이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것이고 이 회사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다 가치 그리고 철학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혹시나 부정하거나 바꿔주세요. 우리가 편한 방식으로 좀 수정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저희와 결이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같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저희도 요새 좀 기대가 되고 좀 두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할머니들 손글씨가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겠어서요. 네, 첫 번째는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장표가 바뀌었습니다. 네, 제가 요거 말하기 전에 하나 더 이야기할 게 있었어요. 네, 이미지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이미지였거든요. 네, 이 소백을 만든 SK와 함께하는 저희도 SK와 함께하는데요. 네, 혹시나 바꿔주실 수 있나요? 제가 추가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양해를 구하면서 이유는 저희가 지금 4년째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파트너 중에 하나가 SK 텔링크라는 곳입니다. 그 텔링크라는 곳에서는 이제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중고폰을 매입해서 소비자한테 되파는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알뜰폰 유심 카드를 만드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할머니의 손글씨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절대로 이거 그림 이상하니까 바꿔주세요라는 얘기는 안 하세요. 그게 진짜 저희는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작은 기업과 오랜 시간을 함께 일을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또 다른 사례를 보여드리면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네, 화면이 안 넘어갑니다. 하나만 넘겨주세요. 네, 스킨푸드라는 브랜드 아시죠? 여기서는 당근 패드라는 제품이 유명한데요. 그 패드에 패키지 디자인을 저희 할머니들의 손그림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꽤 귀엽게 나왔는데 좀 아주 감사했던 건 이 제품을 만들 때 할머니들의 손그림을 얼마나 팔릴까 했거든요. 한 3개월 동안 팔아야지 했던 게 일주일 만에 완판을 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또 이제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혹시 이런 메시지 카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그림이에요. 네, 이런 그림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에어로케이라는 브랜드와 함께 저희는 브랜딩 경험을 시켰는데요. 탑승권에도 할머니 손글씨, 그리고 앉아서 헤드레스트에도 할머니의 응원 메시지,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하면 안내 방송을 할머니 목소리로 했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라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할머니들의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응원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죽으나 사나 함께하는 거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회사에 있는 78세 할머니 강옥자 사원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 마지막 직장이야. 그래서 진짜요? 그랬더니 대표님 나 진짜 끝이야. 여기가 끝이야. 그래서 걱정 마세요. 뭐 걷기 힘드시면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래서 차도 샀어요. 막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데 저희는 어르신들한테 사원증을 드려요. 아이디 카드인데요. 왜냐면 저도 갖고 싶었거든요. 이게 혼자 있으면 혼자 회사에서는 사원증 만들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네, 그래서 어르신들과 같이 만들었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저희 어르신들은 꽤나 소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꽤나 그 독거노인 분들도 많으시고 자존감이 낮으신데 그 이유는 소속감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원증 하나하나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힘을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고요.
저희의 조직 문화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시류를 역행하는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점심밥을 먹습니다. 면접 때 물어보는데요. 같이 밥 안 먹으면 안 뽑아요. 진짜예요, 진짜. 왜냐하면 저희는 밥을 먹으면서 그 안에 소소한 이야기, 관계를 맺는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저희 와이프가 어제 제가 늦게 들어갔더니 뭐라고 혼냈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소소한 것들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점심밥을 같이 먹는 게 꽤나 좋기도 하고 저희한테는 꼭 필요한 문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개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희 회사의 가장 막내 2000년생 24살 그리고 저희 가장 대장 1946년 78세 강옥자 54세의 차이가 나는데요. 서로가 서로 이름만 부릅니다. 옥자님, 다혜님, 다솜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저는 아직 대표님이에요. 그게 조금 불편한데 그게 잘 안 고쳐지나 봐요.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개인으로 바라보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어르신들을 그림 그리는 창작자이자 생산자로 바라봅니다. 그로 인해서 모두가 기부와 후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할 수 있는 만큼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꼭 존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을 위해서 만났지만 일을 잘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조직은 관계를 먼저 맺고 그 관계가 오밀조밀하게 잘 설정되어 있을 때 그때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시너지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로 인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청년과 노년은 각자 동일한 24시간을 살고 있거든요. 동일한 오늘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서로가 각자의 오늘 살아가는 것을 응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귀한 시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종합 토론으로 넘어가려고 잠깐 무대 세팅을 할 텐데요. 일단 그 사이에 잠시 저도 그 아리벤 유립에 대한 감상을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희 모두 다 이게 조직 안에서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르신들하고의 관계라는 건 그냥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또 되게 다 마주해야 될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 세대의 단절을 어떻게 풀어나갈까라는 것을 이 아리벤 유립의 사례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잠시 그러면 의자가 세팅될 동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다양성이라고 하면 되게 어떤 착하고 도덕적이고 당위적으로 지켜야 하고, 혹은 뭐 우리 사회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루어지면 좋은 것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꼭 거기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런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이게 얼마나 긍정적이고 강점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해서를 조금 더 들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질문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들으셨는지를 한번 네. 자, 이제 새 기업 중에 노을은 또 리더십 레벨에서 좀 정교한 시스템으로 다양성을 이끌어 주시는 느낌으로 제가 받아들였다면, 테스톡스와 아리벤 유립은 조직 구성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구성원을 통해서 뭔가 다양성을 조금씩 이렇게 쌓아나가는 느낌이라는 그런 차이가 제 안에서는 있었는데요. 혹시 테스톡스와 아리벤 유립은 노을의 발표는 어떻게 보셨는지, 또 우리 조직과의 공통점을 찾으셨는지, 차이점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대답을. 일단은 저희 회사도 가장 근본적으로는 대표님이나 다른 이제 인사 결정권자 분들께서 그러한 다양성을 좀 추구하는 것이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도 이제 회사 취업 규칙에 보면 차별 항목에 되게 상세하게 저희도 묘사가 되어 있어요. 뭐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장애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을 다 넣어서 이제 해놨는데, 한 가지 부러웠던 점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노을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도 진행은 하고 있지만 행사는 사실
약간 장애인 쪽에 좀 치중된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사원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가장 근본적으로 회사가 세워진 것들이 이제 장애인분들 고용이었기 때문에 장애인의 날이라든지 아까 사진 잠깐 보셨는데 은비님께서 뭐 직원들한테 수어를 가르쳐주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세션들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뭐 LGBT는 도전하고 계신다고 했지만 그 외에도 여성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감명 깊었고, 대표님께 저희도 하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 임의적인 진정성이었나요? 상처를 좀 받았습니다. 대표자의 태도 하는데 반성을 좀 했고요. 이따가 다시 사무실 갈 건데 미안하다고 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저희와 진짜 조직이 너무너무 다를 수밖에 없구나라고 느꼈는데요. 시스템이라는 것 안에서 이제 운영이 되는 그런 조직 문화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관계가 맺어져야 되고요. 그날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서로를 대하는 게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저희는 저희 조직 안에서 그게 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또 인과학적으로 50년의 차이를 극복하려면 시스템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보면서 저런 것들을 좀 우리가 나이 차이도 있고 좀 다양한 경험들이 다르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맞춰가면 될까라는 거 오늘 좀 들으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지점이 됐습니다. 네. 은비님도 저요? 네네네. 노을 발표에 대한 저는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 두 분 기업에 대해 이분이야. 제가 발표를 끝난 직후라서 자세히 듣지는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일단 장애인에 대한 교육들이 가장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떨려서 끝난 직후라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정건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노을하고는 이제 조직의 어떤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르고 출발점도 다른데, 또 어쨌든 이런 리더십과 시스템을 챙기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 두 회사의 사례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 일단은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고, 저도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되게 좋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발표였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제가 노을의 다양성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서 아마 다들 느끼시겠지만 노을은 저희 회사 상황이든 어쨌든 간에 조직 안에서의 다양성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혹시 사실 다양성이라는 건 한 조직 안에서 사일로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어떤 이슈와 그런 화두와 이제 공감대가 있는 건데, 두 회사에서 공교롭게 그런 관점을 저희가 다루지 않은 관점들을 되게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빗자루를 들고 다 이렇게 다양성으로 갑시다 이렇게 한다면, 두 조직은 자석이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 차별받았던 다양한 경력이 자연스럽게 자석처럼 들어오고, 나이로 인해서 어디서든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그리고 그냥 나이 많은 분이라고 했던 분들이 크리에이터로 가는 그 자연스러운 자석 같은 느낌을 굉장히 받았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얘기하는 시스템은 모든 거를 다 갖춰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데 저기선 저렇게 하는 그런 문제를 시스템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전에 테스워크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거나 오늘 심현보 대표님 얘기하신 걸 보면 사실 저는 시스템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긋나는 것들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선 이렇게 하고 저기선 갑자기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만 하더라도 그 두 가지가 서로 연결돼서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린 김에 아까 저 노을 발표에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제 이 시스템의 진정성을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노을은 그런 종류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쫙 잘 잡혀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만드는 것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와 그런 것에 경험이 있는 리더가 사실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를테면 노을은 안정권이라고 하는 CSO가 사실은 되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돌아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신 조직에서 이제 그런 노을 같은 어떤 다양성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러면 그런 역량 있는 리더가 사실 먼저 선제 조건 혹은 그런 필수 조건이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거는 CSO라는 사람이 있어야 아니면 거기에 전문가가 있어야 이게 더 잘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면 저희보다 훨씬 큰 기업들에 세계적으로 뭐 인권 활동, 뭐 어떤 전문가, 뭐 변호사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 조직은 그런 조직이라고 다 저희보다 더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이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열린 마음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피상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아까 그래서 저희 대표 그 사진을 보여드린 게 저희 CEO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모르지만 요 방향으로 한번 같이 공부해가 볼까? 대표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성원들과 같이 공부해 볼까? 나도 배워볼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DEI라는 주제나 이슈나 상황은 항상 바뀌고 누구도 전문가라고 저는 뭐 이게 학문적으로 뭐 요약된 과거를 정리하는 전문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조직에 맞는 DEI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그냥 알아보고 어떤 게 우리한테 더 맞을지를 같이 시도해 봅시다라는 열린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조금 알고 어떤 나름 전문성을 갖췄다고 해서 나 이제 다 알아. 내가 그거 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회사 내에서 저와 저희 뭐 인권 단체 출신의 그 저희 피플 리더 간에도 서로 그렇게 이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서로 전문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내 스스로 내가 제일 잘 알아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다양성을 훼손하는 거라 생각하고요. 아무도 없어도 같이 공부해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라는 그 열린 마음이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타이밍이 돼서 약간 이제 주제 중에 하나 이제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그 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이제 다양성 같은 요새 이제 화두가 되다 보니까 이제 공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주로 공부들을 할 때 보면 외국 사례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큰 우리가 다 아는 뭐 구글이니 마이크로소프트니 이런 회사들에서 저기 이제 그런 그런 인종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챙기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되어 있는 사례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갖고 저희 공부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는 한국이고 한국 사회는 이제 한국 사회만의 문제들과 다양성의 맥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발표하신 것들 바탕으로 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 사실 다양성을 고민한다고 하면 이런 맥락을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저는 이은비 파트장님이 조직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걸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과제가 결국 한국 사회의 과제로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트장님이 테스트웍스에서 있는 동안 지금 좀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는 목표가 좀 궁금한데요. 네,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저 개인적인 목표야.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청각 장애인 분들이 IT 회사에 대한 그 관점을 좀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도 과거의 이력을 보지 않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보고 워드면 워드, 엑셀이면 엑셀, 컴퓨터 눈으로 보는 시각적이 강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자신감을 주고 싶어서 그런 자신감을 주는 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다양성의 가장 중요한 건 그렇구나라는 마음을 모두가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걸 강점으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고 저희 회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어떤 특성을 들었을 때 그걸 그냥 특성이라고 생각하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회사에선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문화로 깔렸을 때 좀 더 포용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약간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저는 다양성에 대한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개념처럼 뭐 지속 가능성 저 뭐 15년 이상 이쪽에 있었지만 똑같거든요. 우리나라에 오면 마치 어떤 지점이 제일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절대 있는 느낌인데 저희도 똑같아요. 저희 회사에 적용할 때도 우리도 구글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치는 받아들이되 우리한테 맞는 걸 하기 위해 그러기 위해선 저는 두려움 없는 조직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얘기할 수 있고 그거를 리더십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럼 우리 하나씩 해가자라는 그 다양성을 이루는 방식도 다양하다라는 걸로 어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강박을 좀 벗어나는 게 저는 더 한국 맥락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밥 먹어야 됩니다. 네, 진짜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는 그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밥이 주는 힘이 꽤나 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우리 청년 구성원들도 이제는 먼저 와서 비닐장갑 끼고 뭐라도 만들려고 하고, 네, 막 빵이라도 있으면 잼이라도 발라서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저는 밥이라고 얘기했지만 소통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다 개개인의 존재들이지만 서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특히나 조직 안에서는 저 사람 알겠지?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좋지 않은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소통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소통의 문화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싶고 그 중에 하나가 저희의 문화가 그런 식사의 문화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주 대답들도 정말 다양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 마무리는 효정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나 현장 질문이 아. 있다면 손 들고 주시면 좋고요. 네. 당연히 막아 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클럽 사전 질문에 여전히 댓글 남겨주실 수 있고요. 추후에라도 저희 패널분들이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참 아까 저기 네. 저 공지를 하나 해주셨는데 지금도 유효한지 저 뒤에 스태프분들한테 잠깐 여쭤볼게요. 아까 그 현버님이 못 띄운 그 화면 그거 네, 이렇게 네. 띄워주셨어요. 네. 예. 그거 한번 띄우고 네, 보고. 여러분 진짜 꼭 봐주세요. 네, 꼭 아주 중요한 슬라이드여서요. 이게 아까 저희 이 텔링크 같이 해주신 부장님이 와 계셨거든요. 그래서 부장님하고 이거 꼭 진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어르신들의 그 업사이클 그림인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손그림이고요. 저것들을 이제 접고 끼우는 방식으로 이제 리사이클 페이퍼로 만들었는데 접착제를 하나도 쓰지 않고 만든 환경 친화적인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저 핸드폰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투트랙으로 하는 펜 트레이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할머니들의 손길은 더 많이 뻗쳐나갈 수 있습니다. 네, 많은 협찬 같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B2B 관계자분들 많이 찾아주시고 수정 요구하지 마시고 그리고 네이버에 시니어 마켓 검색하셔서 내년도 달력까지 한번 알아보시고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세션 이외에도 비스타홀에서 부스 전시 관람과 네트워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백 2023 더 즐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우선 오늘 자리 빛내주신 연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